혹시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는지 의사가 꼭 확인되기를 바라고요. 검찰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그 분량이 어느 정도고 거기에 혹시 뭐 본 기자를 확실하게 이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제시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JTBC가 먼저 중간 보고서라고 뭐 이렇게 발표했던 거 네. 그게 중심이더라고요. 그게 JTBC가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입니다. 그리고 JTBC의 야. 참고인들 진술이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가 너무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제가 네. 이제 그 조사가 끝나고 그 검사한테 얘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라. 예를 들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뭐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뭐하냐면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날 좀 조사가 비교적 일찍 끝났잖아요.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오후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나왔어요.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진술서를 20장을 써서 A4 20장을 써서 제출을 했고요. 진술서에 없는 내용은 제가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가 빨리 끝난 거죠. 왜냐하면 거의 검사는 질문지를 읽기만 했고 저는 답변은 딱 2개였죠.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가 하나였고 진술서에 없는 것들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검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했죠.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데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부분은 반박할 수 있는 물증도 내가 갖고 있는데 난 솔직히 검찰 못 믿겠다. 당신들은 이미 이 사건을 결론을 내리고 수사한 거 아니냐. 김만배 허위 인터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앙림 동거래 사건과 내 사건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물증이 있어 좀 제시하기가 그렇다. 그럼 차라리 이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저라 변호인 저희 신인수 변호사 생각은 만약에 영장을 청구 안 하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에 가서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짓말들로 점철이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애초에 없는 일을 없는 죄를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면 조작인 것인데 조작과 왜곡에는 항상 그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물증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녹음 파일 전문 기자입니다. 정우택 가장 최근에 정우택 그 국회 부의장 녹음 파일을 했지만 여러 명 난리 작년에는 김연아 그 국민의힘 전 의원 네. 경기도 고양정 단수공청 취소되셨잖아요. 그렇죠. 김연아 전 의원이 돈 봉투를 직접 받는 녹음 파일도 뭐 했고 그리고 어제 그 김재규 그 중정부장에 네. 대한 재심 재심. 네. 네. 재심 공판이 열렸는데 아직 그러니까 뭐 신문기일이죠. 신문기일이 열렸는데 그 재심을 그 유족이 신청하게끔 한 게 김재규 부장과 부하들이 1979년 11.6 사건 이후에 1심과 2심 군사재판 법정에서 신문을 하잖아요. 네. 그걸 보안사가 녹음을 했습니다, 몰래. 그 녹음 파일 56개를 제가 2020년에 입수를 해서 그때 당시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한 탐사 프로에서 3부작으로 공개를 했어요. 재판 녹음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안사 직원들 목소리가 나와요. 그 안에 녹음 파일 안에. 왜냐하면 이제 뭐 마이크 이렇게 되면 여기다 녹음을 한 거죠. 근데 그 녹음 파일을 보니 아 이거 불법 재판인데? 여태까지 말만 다 불법 재판이었지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음 파일 전문 기자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지금 CCTV나 그 비디오 화면이나 녹음 파일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그렇죠. AI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쓴 책인데요. 1월달에 저희 이제 출판사 오마이북에서 출간이 됐는데 책은 3세까지 찍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4월 23일 화요일 다음 주죠. 23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북 콘서트가 열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오마이북 페이스북 그리고 저희 오마이TV 커뮤니티에도 관련 공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사회는 저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손님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이제 검찰한테 남은 거는 구속영장 청구일 텐데요.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이제 기소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뭐 그분이 지시하면 또 모르죠. 그분이라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분이 검찰이 스스로 생각하는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눈치를 보고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여당이 참패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혼란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를 좀 너무 뭐 민생 말로만 민생이지 사과 하나를 사 먹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지금 과일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뭐 과일값만 그렇습니까? 점심 한 끼가 시내에 나가면 다 10,000원이 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택시도 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이 상황이 저는 거의 시작이라고 보고 앞으로 뭐 부동산 PF나 줄줄이 터지고 지금 고환율이고 뭐 할 텐데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윤석열 정부의 잘한 점을 칭찬하는 기획 기사를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검사 생활만 하신 분이라 그런지 이런 위기가 오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엄청난 사정 정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이 힘을 빠질 것 같지만 아직 3년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3년이나 예. 남았어요. 집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 그 3년 안에 이 검사는 부부장 검사가 부장 검사가 될 수 있고 부장 검사가 차장 검사하고 검사장까지 될 수 있습니다. 3년이면 어찌됐든 난 검사장하고 옷 벗고 변호사하면서 돈 벌면 돼야겠다는 아주 일부 못된 검사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2,000명 검사 중에 제정신 바뀌고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착하신 분들도 있고 저를 반부패 수사일부에서 조사하셨던 그 검사도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작당을 한다거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은 오늘 그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고 전방위 사전 정보로 들어가면 뭐 조만간에 경제 뭐 재벌 그리고 뭐 연예인 줄줄이 터지겠죠. 네. 줄줄이 터지는데 어찌됐든 저희 사건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말든 저는 그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다만 불편한 것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개의 사건을 동시에 지금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주 저 어제도 언론중재위원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 가면 그냥 오후 전체 시절이 다 네, 시간이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여태까지는 제가 아까 검틀막이라고 그랬지만 검사의 강제 수사나 경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겁을 주고 뭐 한 것도 있지만 겁을 안 먹어요. 뉴스타파는 기본적으로. 뭐 근데 처음에만 그렇지 가만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다. 기자로서 압수수색도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해보고 하니까 기자로서 뭐 사실은 아주 소중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취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쁘지는 않은데 계속 이게 지속이 되면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나라를 좀 잘 이끌어주고 통합과 화합을 해주시고 민생을 잘 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느낌, 오늘 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생각은 살벌한 사정 정국이 몰아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금 당한 지가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네. 지금 5월까지도 연장이 됐죠. 네네. 그러면은 거의 한 7개월 정도 지금 출금된 상황인데 기자를 이렇게 출금된 상황으로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오랫동안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군부 정권이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출금하고 있는 검찰 법무부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권이 없거든요. 여권이 한 3년 전에 만료가 됐어요. 한 2, 3년 갱신을 전에. 안 했군요. 네. 여권이 없으면 여권 번호가 없는 거잖아요. 여권이 없는데 출국 금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요청서에 여권 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권이 없는데 나가려고 하면 여권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출국 금지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기자라고 해서 뭐 출국 금지 하지 말란 법이 없죠. 해도 되죠. 근데 굳이 6개월
만에 그렇게 늦게 부를 거면서 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 그때는 그냥 바로 풀어주대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이 그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뭐 바로바로 그렇게 해제를 해서 대사로까지 나가게 해주고 그래놓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국회에서 이종섭을 공수처에서 이렇게 늦게 부른 공수처가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늦게 부를 거면서 출국 금지 왜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런 아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사실상 도피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한테 이렇게 늦게 부를 거 출국 금지 왜 했냐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저희들에 대한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시 하는 거죠. 더구나 여권도 없는 사람, 여권도 없는 저를 왜 출국 금지합니까? 여권 안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여권이 그게 원래 그 심사가 있습니다. 부적격자는 안 돼요. 그렇죠. 거기만 걸어놔도 되는데 네. 굳이 여권도 없는 사람을 출국 금지를 한 거 보니 제가 중대 범죄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규원 전 검사도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출금 상태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금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 제가 어디 뭐 갈 데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호주에나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서 우리가 가서 뭐 안 들어올 관계 여행 정도 뭐 출장 정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일본 외무성에 뉴스타파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해 놓은 게 정보가 공개가 됐다고 열람을 하러 오라 그래요. 그때 자료가 뭐냐면 전두환 때 네. 그리고 박정희 때 이런 자료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한 일본 외무성의 여러 자료들 기밀 자료들 기밀이 해제된 자료들 열람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상진 기자가 가야 되는데 출금돼 있죠.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못 가는 실질적으로 이런 영향이 미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사건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검사를 10여 명이나 차출해서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실패한 수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봉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언론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치욕적인 장면으로 검찰 역사상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장면들이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봉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